오늘의 대선 전국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하겠습니다. 정치부 황재영 기자입니다. 자, 이제 뭐 대선 사흘 남았네요. 그죠? 네. 자, 이미 기표된 용지를 투표 용지로 좀 바꿔나 확진자 투표함에 쇼핑백 이런 상황. 이게 왜 일어난 겁니까? 네, 준비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시는 A 공간이 이 일반인 사전 투표소라고 한다면 이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소 바깥에 마련된 외부 별도의 이 B 공간에서 투표하게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투표함은 단 하나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확진자 투표가 오후 5시부터 6시 넘게까지 진행됐으니까 일반 투표자와 1시간은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이 투표함이 일반 투표자들의 투표소에서 외부로 이동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선관위는 이 비공간에서 확진자가 투표를 마치면 이 기표한 용지를 투표소 관계자가 받아서 A 공간에 있는 투표함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을 뭐 선관위가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은데 미리 대비를 하질 않았나 봐요. 선관위가 이런 이 관계자가 표를 옮겨주는 이 과정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이 기표한 용지를 담은 봉투를 이 확진자는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이 용지를 뭐 하나씩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개 모았다가 넣는 건지 모으면 또 어디다 모아야 하는지 이런 게 혼선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매뉴얼이 없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이 확진자로부터 기표용지를 넣는 용기로 뭐 우체국 소포박스나 쇼핑백이나 뭐 바구니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아무거나 쓰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바구니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이 투표소에 지도를 했다고 해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보면 투표자는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선관위 매뉴얼 자체가 법 규정에도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표용지가 정식 투표함이 아닌 뭐 바구니나 뭐 박스 이런 데 들어가니까 좀 불안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자, 당사자인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투표에서는 이런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더 나을 것인가를 선택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할 것이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 투표에 대한 부실 관리가 이 보수층의 분열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에 굴하지 말고 적극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 부정 의혹을 늘 가지고 계시는 이 보수층 유권자들의 분열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분열책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무슨 뜻이에요? 분열책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2년 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믿는 보수층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분들이 이번에 또 부정선거야 하면서 투표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려는 여권의 전략이라는 게 이 윤 후보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이 부정선거까지는 아직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할까 봐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선관위나 정부의 부실 대응이다 이런 논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 선관위를 사실 두둔했다가는 수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잘못을 질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전투표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선관위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투표에선 재발되지 않게 대책의 만전을 기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이 선거 공정을 강조했던 만큼 청와대는 상당히 예민하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길고 긴 대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이제 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각 당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야권 단일화를 반칙으로 여기고 있는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앞서던 판세에 단일화 효과까지 더해져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양당 대표의 선거 판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들이 미리 다 합의를 해놓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와서 이재명 후보를 둘이 협공하는 네. 이건 반칙이라고 봅니다. 또 투표는 투표 의지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투표 의지가 강할 것이다. 양당 대표다 오늘 있었던 인터뷰입니까? 네, 두 대표 모두 오늘 저희 MBN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재영 기자였습니다.